일을 마무리를 깔끔하게 아주 정확하게 직업윤리가 대체로 한국보다는 더 높은 수준입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자기에게 주어진 듀티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직업적인 의무를 그게 천천히 우리 같으면 후다닥 해서 이런 해치울 거를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건축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몇백 년 가지 않습니까. 야무지게 하고 관리 보수를 잘하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핵시스를 이제 완전 묵사발로 만들었는데 이번 사태에 이제 진두지휘한 미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 전쟁을 한번 보는 것이 일단 전쟁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 전투가 발생하기 전에 이 공격 개시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한 2시간 전 1시간 조금 전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 전문가가 나와 가지고 야 당신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 시간을 가진다는 거가 그게 겁이 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양반 그동안 해온 걸 봐라. 그냥 사람 죽이는 것도 단호하게 죽인 명령 내리잖아. 이렇게 여러분들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이제 이분이 럼스펠더 국방부 장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연설 담당 지금 나이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50대 초반이니까 40대에 스피치라이트를 다 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관한 소식을 전하면서 참 인재풀이 크고 넓은 나라다. 다 이게 약간 40대에 이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딱 이거를 여러분들 팍스뉴스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Only time will tell. 시간이 말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투 개시기 되기 전에 1시간 정도 전일 겁니다. 1시간 정도 전에. 그러니까 거의 이제 B2 스텔스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B2 폭격기 그룹이 이란 영공에 거의 다가서기 전에 이걸 가지고 이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미드나잇 해머 작전의 첫 번째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only time will tell 이렇게 하니까 2주 안에 어느 시점에 작전을 할 모양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한 거죠. 다음 여러분들 메시지 시간을 순서로 이제 소개합니다. 이제 이게 13시간 전 이게 12시간 전이니까 1시간 전입니다. 작전이 이제 여러분 개시되기 전에 대통령이 계속 여론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이 2주 시간을 줬으니까 최대 2주니까 뭐 약속을 어긴 건 아니죠. next 2 weeks가 그냥 2주 후에 한다는 게 아니고 최대 2주간 시간을 가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작전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13시간 전이니까 We have completed our very successful attack. 세 군데의 그런 이게 여러분 시간을 보게 되면 오전 8시 50분이거든요. 이게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일요일 날 오전 8시 50분에 작전이 끝난 겁니다. 이란 영공을 완전히 폭격기들이 벗어나고 난 다음에 올린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작전이 대개 7시부터 8시 사이에 실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전문은 우리는 포도우, 나탄저, 에스파한을 포함한 이란의 세계 핵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습니다. 모든 폭격기는 이제 이란 영공 밖에 있습니다. 주요 기지인 포도우에 폭탄이 가득 투하되었습니다. 모든 비행기는 안전하게 귀환 중입니다. 이걸 딱 마치자마자 작전이 끝나서 시츄에이션 룸 상황실에서 벗어났을 때 대통령이 올린 이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작전이 7시 몇 분부터 8시 몇 분까지가 실시가 됐구나.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오전 시간이죠.
그렇게 이제 작전이 시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 소식을 보는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라는 것을 뭐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메시지 전하죠. 포도 이즈 간, 포도 이즈 간, 이 내용을 바로 여러분들 붙여가지고 본인이 다시 포스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를 일약 세계적인 그런 이렇게 매체로 대통령이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된 거죠. 영어 표현 멋있죠. 이제 이제 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핵시설 두들겨 펴놓고 그다음에 협상을 하면은 뭐 협상 테이블이 좀 수월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곧 여러분들 오전 이게 여러분들 오전 8시 50분 그다음에 23분 후에 오전 9시 13분에 내가 미국 시간 동부 시간 기준으로 10시에 국민들에게 그 전쟁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뭐 끝냈다라고 생각했던지 이게 이제 미국의 성조기를 이렇게 여러분들 그걸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을 제가 체크를 안 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미국 시간으로 오후 10시에 여기 벤스 부통령 다 이렇게 점수입니다. 한 50대 이렇게 이제 비주얼로 다 젊으니까 참 보기가 좋은 거죠. 후박의 미국인인 루비오 국무장관 헤게세 국방부 장관 이렇게 여러분들 딱 3명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직접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미군은 이란 정권의 핵심 핵시설 3곳인 여기는 포르도였네요. 포도우, 나탄저, 에스판에 대한 대규모 정밀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 시설들은 수년간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 개발의 상징으로 악명을 떨쳐왔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 최대 테러 지역인 이란이 제기하는 핵 위협을 중단하고 그들의 핵 농축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미국 동부 시간 10시입니다. 저는 전 세계 이 공격이 눈부신 군사적 성공이었다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주요 핵 농축 시설은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이란은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외쳐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람들을 살해하고 길가 폭탄으로 팔과 다리를 잃게 했습니다. 그들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우리는 중동과 전 세계에서 그들의 정오로 인해 수십만 명을 잃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장군 카셈 솔레이마니에 의해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이 카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는 작전을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실행에 옮겼죠.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계속돼서 안 된다고 결정해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에게 감사를 표하며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훌륭한 팀워크로 협력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 끔찍한 위협을 제거하는 데 큰 진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일 아침 8시에 펜타곤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전 8시에 펜타곤에서 케인 합참장관과 국방장관 피터 헤그세스가 이번 작전에 대한 브리핑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발표 내용을 대통령이 직접 짧고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메시지를 낸 게 바로 이어가지고 이제 이란이 보복을 하게 되면은 뭐 오늘 밤에 봤던 것보다도 뭐 훨씬 더 큰 그런 화력을 가지고 이란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냈는데 이제 오늘 방송 동안 차근차근하게 다 보시겠지만 이번 작전의 개요는 125대 이상의 전투기가 참여했고 그다음에 14대의 B2 폭격기 B2 스텔스 스필릿
스텔스기가 여러분들 참가한 그런 전쟁이었는데 여러분들 각 간단하게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해머 작전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앞부분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 작전을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5대 이상의 비행기가 참가했고, 원래 예상은 이렇게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재고가 이 초대형 벙커버스터가 GP57가 20발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20발 가운데서 12발로 무장한 14대 폭격기, 그리고 20여 차례의 토마호크 미사일 30발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잠수함에서 발사한 400마일 밖에 잠수함에서 발사한, 그리고 나탄저 포도우 아스판 핵시설 해체에 12발을 썼는데 10발은 14발 쐈을 겁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 조금 6대니까 12발이네. 12발. 12발을 포도우에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2발을 나탄저에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12발이니까 B2 스텔스기가 한 대에 2개 폭장을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발이면 6대가 출격한 거죠. 거기다 나탄저가 한 대가 출격했기 때문에 모두 7대가 출격한 겁니다. B2 스텔스기는 모두 7대, 14발, 12발, 2발 때린 겁니다. 그럼 12발은 포도우의 B2 스텔스기 6대, 그다음에 나탄저의 2발, B2 스텔스기 1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두 7대가 출격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폭격 규모가 굉장히 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대개 전문가들은 뭐 이 정도로 6발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확실하게 여러분들 그냥 때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포도우 같은 경우는 구멍이 3개나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또 딴 데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한 구멍에 이런 2발씩 집어넣은 겁니다. 2발씩. 그러니까 구멍 3개에 6발, 구멍 3개에 6발, 12발. 포도우만 12발을 때렸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화력을 쏟아부은 겁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계속 가면서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이거를 보면서도 참 이 지도자의 판단력,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만일 2024년 10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인 해리스가 당선됐으면 어땠을까 하면 제가 볼 때는 참 조금 끔찍합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사업가로서 여러분들 그렇게 많은 노하우를 이렇게 축적했기 때문에 결단하는 순간이 왔을 때 이제 본인이 유치원부터 쌓아온 모든 경험이 다 합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위기 순간에 결정적 순간에 빚을 발휘하는 거죠. 지도자는 이 순간을 위해 가지고 준비된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참 훈련된 준비된 대통령을 가졌다는 것은 너무나 참 다행스럽고 축복받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6월 20일 일요일 날 이제 한국 시간으로 말씀드립니다. 동부 시간으로는 이제 토요일이겠지만 아침 6시 28분입니다. 작전이 시작되기 전이고 아마 이때 정도가 되면은 B2 폭격기 그룹이 이란 상공에 접근하고 있을 때입니다. 오전 6시 28분 한국 시간. 이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 스피치라이터 수석 연설문 작성자 조지 W 부시 대통령 수석 연설문 작성자가 대통령이 그렇게 비겁하거나 이렇게 겁내는 사람이 아니고 전번에 1기 때
이란 장군 살해하는 명령 내린 거 봤냐 보지 않았냐. 대통령은 시간을 기다린 거다. 이렇게 이제 이 발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 양반 발언이. 그게 이제 only time will tell. 이게 6시 28분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란의 국영방송에서는 이제 바로 그 전날 밤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을 향해 쏘았죠. 그 작전 이름이 True Promise 3 Operation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란 군인이 이스라엘 상공을 장악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쏘는 탄도미사일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전쟁 광인 동맹국들에게 분명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란 관영방송 국영방송에서 이란군 이렇게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이 나와서 발언을 주장을 하는 이 시점이 6시 28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7시 34분 일요일 날 오전 7시 34분에 대통령이 헬리콥터를 타고 아마 뉴저지에서 이동했을 것으로 봅니다. 뉴저지 개인 클럽인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기자들의 질문에 몇 개 답을 해 주는데 그 대통령이 센스가 있는 거죠. 기자들도 뉴스거리가 필요하니까 대통령이 그냥 뭐 심심살이 땅풍으로 이런 기자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고 기자들 아는 겁니다. 기자들한테 뉴스거리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배려하는 대통령인 거죠. 항상 이 백악관의 뜰에 여러분들 헬리콥터가 내리면은 그러면 항상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죠. 기사거리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은 시츄에이션 룸 우리로 하면 이러면 상황실로 향하면서 질문에 대해서 아무 답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7시 34분입니다. 이제 이때 상황실에 이제 전쟁 준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비밀이 유지가 된 겁니다. 이거는 바로 참전하는 군인들의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데 아무리 미국의 수뇌부의 극소수가 알고 있더라도 철두철미하게 비밀이 여러분들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7시 34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CIA 렛클리프 국장이 백악관에 도착합니다. 이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일상적인 국가안보회의 모양이다. 시츄에이션 룸으로 향하는데 트럼프와 국가안보회의 NSC의 미팅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걸로 안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때까지 전혀 눈치를 못 챈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때가 7시 34분입니다. 대통령이 시츄에이션 룸으로 갈 때 여러분들 얼마나 좀 긴장되겠습니까? 전쟁을 지금 치르는 거니까. 이때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부를 해가지고 백악관에 남부 가든하고 이런 북쪽 가든에 국기 개양대를 설치했는데 그 국기 개양대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백악관 시츄에이션 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작전이 7시 34분에서 8시 50분 사이에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한 8시 10분 전후에 작전이 끝난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시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러분들 들어가서 그다음 좀 차리고 그 사이에 뭐 한 30분 정도 작전이 있었겠죠. 이 사이에 이런 작전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백악관의 시츄에이션 룸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사진을 이렇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공격을 하는 이 과정의 이제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자기 나라 백사들이 지금 출정을 해가지고 대공 미사일을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이분이 아마 공군
관여하는 최고위층 모양입니다. 뭐 셰이닝가 하는 분이고 이게 루비오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작전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작전 종결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 8시 50분에 대통령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We have completed our very successful attack. 작전이 종결됐다는 거죠. 작전이 종결됐고 그 다음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바로 이어가지고 뭐 이런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정보 소스들이 있으니까 미국의 고위층이 이번 전투에 B2 폭격기 B2 스필릿이 이번 전투에 참가했다. 이거는 이제 공중급유를 받는 그런 장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시 4분에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가 여러분 한 포도우가 파괴됐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 포스팅해 가지고 자기 SNS에 올립니다. 이게 9시 4분입니다. 그 다음에 9시 13분에 대통령이 10시에 내가 국민들한테 직접 전황에 대한 부분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This is an historical moment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rael, the world.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시점에 폭격을 받고 난 다음에 전혀 이란 측에서는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한 방을 받았기 때문에 이란 국영방송이 폭격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컨펌하는 그런 보도가 뒤따랐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국방위원회 그런 국방위원회의 상원국방위원회 의장이 트럼프가 이란 정부의 그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단히 정교하게 acted deliberately 굉장히 신중하고 정교하게 작업을 했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언도 조금 이렇게 세게 하고 이러지만 그래서 이제 많은 언론들이 허풍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단히 여러분들 치밀하고 정교하고 신중하게 일을 접근하는 거죠. 이번 작전이 너무나 많은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란 공영방송인 KAN이 이번 미국 작전은 이스라엘 정부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해서 풀 코디네이션 해서 실행에 옮겨졌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하고 당연히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협력을 했겠죠. 이스라엘이 주요 공격에 여러분들 하긴 현장 정보를 더 많이 알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9시 41분입니다. 이제 9시 41분 정도 되게 되면은 전쟁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뉴욕타임스가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신문사니까 이제 그런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소스가 많을 겁니다. 뉴욕타임스가 30톤 약 30톤을 퍼부었다. 그러면 벙커버스터 GBU 57 한 기가 대개 3톤이니까 10개 정도를 퍼부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14개를 퍼부은 거죠. 이번 그러니까 포도우에서만 30톤이니까 실제로는 포도우 핵 처리 시설에 때린 것은 12방이니까 36톤을 때리 부은 거죠. 그렇지만 뭐 대략 보면 30톤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시 44분에 여러분들 이제 완전 종결 이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SNS에 성조기를 게재하죠. 9시 44분. 이때는 이제 시츄에이션 룸 같은 거 완전히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시 48분에 미국의 서열
아마 하원의장이 3, 4위가 될 겁니다. 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인데 하원의장이 굉장히 그 서열이 높죠. 예, 존스 참 똑똑하게 생긴 사람이죠. 예, 대통령께서는 예, 이란 수뇌부에게 협상할 수 있는 여러 그런 기회를 제공했지만 결국은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이렇게 확정이 됐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10시 7분에 비교적 대통령도 이제 뉴스거리가 있으니까 이 팍스뉴스의 간판 앵커인 해니티에게 약간 정보를 흘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기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걸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 해니티가 특종을 한 거죠. 이 특종을. 예, 나는 방금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업됩니까. 예, 그리고 제가 새 정보를 얻었는데 잠수함에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400마리 밖에서 이런 30개 정도를 때렸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6개 벙커버스터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먼저 특종을 한 겁니다. 특종을.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도와주는 겁니다. 두 개의 핵시설은 400마일 떨어진 잠수함에서 발사된 30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전멸했고 그다음에 포도우의 핵처리 시설은 벙커버스터 6개인데 실제로는 12개를 쓴 겁니다. 2배를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건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 바로 네타냐후 총리하고 대화를 나눴다. 그다음에 10시 23분에 보시게 되면은 채널 12 뉴스라는 데서 최초로 이제 이스라엘 당국이 보는 이번 그런 그 포격의 효과 어세스먼트가 평가죠. 거대하고 치명적인 그런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 10시 23분에 10시 작전 종결 한 30분 후에 채널 12 뉴스 이게 이제 많이 인용하더군요. 히브리어로 된 그런 뉴스 채널입니다. 굉장히 매시브 거대하고 디베스테이팅이니까 파괴적인 그런 데미지 피해를 입힌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내부입니다. 내부 지하홀에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포도는 단순한 또 다른 핵시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란에서 가장 보호받는 곳입니다. 엄청나게 여러분들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정성을 들여서 만든 고농축 우라늄 처리 시설입니다. 2006년부터 6년이 걸렸고 2012년이야 국제사회가 알게 되는 겁니다. 산악적인 쿰 인근에 바위 90m 아래에 묻혀 공습과 벙커 공격에도 견딜 수가 있고 최대 17억 달러를 들였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가운데서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런 곳을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되면은 이번에 참 이렇게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미국이란 나라가 막강한 화력도 갖고 있지만 소위 전략적 측면에서 전투와 전쟁을 수행하는 부분 대단히 인상적인데 이제 적을 속이는 겁니다. 적을 속여 가지고 비행기를 진짜 이런데 대서양을 건너는데 마치 태평양을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 겁니다. 미끼는 서쪽으로 던지고 진짜를 동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중요한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주 작은 부분에 적을 기만하는 며칠 동안 그리고 작전 당일까지 끊임없이 적의 시선을 돌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2주 이내에 최대 2주 이내라는 것은 내일도 결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최대 2주니까 시간이 좀 걸릴 모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전투 당일날도 그 전날도 시선을 돌리기 위해 가지고 진짜 비행기는 미주리 화이트맨 공군 기지에서 출격을 해 가지고 동쪽으로 가서 대서양을 건너는데 마치 여러분들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를 경유해 가지고 괌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 적을 속이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적을 속이는 거니까 이번 작전은 B2 스필릿 스텔스 비행기를 이용한 초대형 벙커버스터와 함께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미국 잠수함이 공격에 합류하는 그런 작전이었고, 그러니까 미 해군과 공군이 합동작전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격 여부를 결정하는데 최대 2주가 걸릴 것이라고 연막을 친 겁니다. 최대 2주니까 뭐 1시간 후에 때릴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앵클링 이펙트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초기 정보가 중요하거든요. 초기 2주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니까 시간이 더 걸리겠다. 오늘 여기에 러브올림님 데코이가 미끼죠. 미끼 전략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인도 태평양 쪽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군함이 출항한다, 구충함이 간다, 뭐 니미츠호가 여러분들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 가지고 중동을 향했다, 이런 뉴스를 계속 여러분들 지난 2, 3일 동안 흘렸고 저도 이걸 열심히 이런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US 비서는 이미 홍해 지역에 있고 그다음에 니미츠를 이게 다 제가 지금 와서 보면은 전부가 다 데코이 전략인 거죠. 미끼 전략을 써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걸 이제 아마 영어 표현으로 디버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뭐합니다. 시선을 돌리는 그러니까 대서양 쪽으로 가는 것은 속이기가 쉽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가지고 유럽 공군 기지를 경용하는 공중급유기를 30대 정도 보냈다는 그런 보도가 한 2, 3일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대서양을 건너는 것은 그게 이번에 B2기를 여러분들 출격할 때도 대서양을 건너는 공중급유기 차원으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 보시면 using tank route 공중급유기 루트를 사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flow of tracking effort 계속 그런 사설 기관들에서 미 공군기의 여러분들 루트를 추격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 피해가기 위해 가지고 탱크 루트 대형 공중급유기가 날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정보를 계속 공개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본 거죠. 그렇게 보고 B2 폭격기는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서쪽으로 비행하는 대신에 태평양 쪽입니다. 괌 그다음에 인도양에 있던 뭐 디에고 가르시안 가는데 대신 유조선 경로 유조선이라는 것은 공중급유기 경로를 이용해서 추적 작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연막 작전을 펼깁니다. 번역은 전환이지만 연막 작전의 일부였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 공군 공중급유기가 KC-135가 보잉사 제품인데 스트라토 탱크 그다음에 KC-46 페가수스 두 개가 여러분들 페가수스가 여러분 좀 최신형이고 스트라토 탱크는 굉장히 구형인 뭐 730대 정도를 미국이 갖고 있는 겁니다. 한 대당 항공유를 20만 파운드를 탑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유럽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다 이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공중급유기 30대를 유럽 공군 기지로 이렇게 보냈다. 이게 2, 3일 정도 보도거든요. 이게 이 경로를 이용한 겁니다.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게. 그리고 이러면 어제만 방송하더라도 B2가 움직였다는 내용을 제가 어제 방송에서 내보냈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포격 전에 탑 뉴스거든요. 미국이 B2 폭격기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폭격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 여러분들 이게 어제 여러분들 폭격이 떨어지기 전에 톱 뉴스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 비행기들을 다 어디로 보내니까 태평양으로 가는 것처럼 보냈거든요. 태평양으로. 이 큰 비행기가 이런 태평양으로 가는 것으로 이 거대한 비행기가 이런 폭탄을 12발을 때린 겁니다. 12발.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폭탄을 때린 겁니다. 60m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B2 스필릿이 MOP Massive Ordnance Penetrator GPU-57을 이 폭탄을 뭐 6발 정도면 충분할 건데 12발 정도를 때린 겁니다. 12발을.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를 떠나서 괌 앤더슨 공군기지를 거쳐서 인도양의 디에르 가르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실제로 이렇게 움직였고 6대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지금 이런 비행기 B2 20대 가운데서 이번 전투에 7대를 쓰고 나머지 6대를 여러분들 괌으로 보내는 작전을 편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미주리 화이트맨 공군기지 있고 데코이 전략을 쓴 겁니다. 데코이 전략을, 미끼 전략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괌과 디에르 가르시아 인도양 가운데 있는 디에르 가르시아를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보시죠. 디에르 가르시아를 가는 것처럼 디에르 가르시아를 가기 위해 가지고 괌을 거치구나.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진짜 비행기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항로가 다 추적이 된 겁니다. KC-135가 떴고 KC-135가 공중급유기가 떴는데 누구하고 함께 쌍을 이루는 거 하니까 스텔스기 B2하고 함께 간다. 이런 비행기들 이게 이름 다 뜬 겁니다. 이게 떠가지고 이렇게 이름 난리법석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괌에 있는 앤더슨 에어포스 베이스에 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시선을 돌려놓고 진짜 여러분 어디로 보냈는가 하니까 이렇게 이러면 전부 다 비행기가 태평양을 6대가 날아가는 걸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진짜는 뭐죠? 대생활 건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군인들이 그리고 이제 어떻든 간에 만일에 이란이 보복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더 때릴 의사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아직 정권을 교체하거나 그런 부분 의향은 없다. 이런 부분을 대통령이 어제 이제 밝힌 거죠. 여기 보면 이제 CNN이 정확하게 보도했네요. 가장 정확한 보도가 한 1시간 후에 나옵니다. CNN이 12발을 쐈다. 6발이 아니고 팍슨스의 헤네시 여러분들 표현들이 6발이 아니고 12발을 쐈다. 12발. 6대에 정확하게 나오네요. 6대의 B2 스필리티 폭격기가 12발의 GPU-57 벙커버스트를 포도 위에 터뜨렸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여기 이제 일요일 날 오전에 합참 공군 장군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더 정확하게 125대가 전쟁에 참여했고 벙커버스트는 모두 14발을 쐈고 그다음 스텔스 폭격기는 모두 7대가 동원이 됐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여기 뭐 잘못됐네요. 여기 14발입니다. 12발이 아니고 14발. 그리고 순수한 B2 스텔스 비행기는 7대. 나머지 이제 스텔스 비행기를 호위하게 한 그런 폭격기를 다 포함해 가지고 14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네요. 이것도 14발입니다. 이렇게. 아무튼 간에 볼드. 대담하고 비저널리
비전이 있는 그런 리더십을 이번에 발휘를 했다. 대담한 게 중요하죠. 볼드. 작전도 이런 창의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태평양으로 다 시선을 돌려놓고 대서양을 건너도록 하는 것도 멋진 여러분들 작전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테헤란은 미주리주의 미국 중부에서 비행기가 하룻밤 사이 18시간 비행을 한 겁니다. 완전히 탐지되지 않고 가장 민감한 3곳 이상을 비행한 현실을 계산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폭탄이 날아온지 모를 정도로 폭탄을 두드리게 맞는 겁니다. 우리는 핵능력을 파괴할 수 있었고 폭격기에 타고 있던 우리의 청년들은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상공에 진입한 미국의 B2 스텔스기하고 폭격기들이 미사일 한 방울은 맞지 않고 다 귀환을 했으니까 18시간 동안 전혀 몰랐던 겁니다. 18시간 동안 비행을 해가지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여러 나라 이름 영공을 통과해가지고 이란 영공에 이름 18시간 비행하는 동안 아무것도 이런 감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기에 이제 조인트 칩이니까 합동 참모 총장 같아요. 개인 참모 총장 이런 이제 차트를 이용해 가지고 데코이 밤브 그러니까 미끼 항공기가 태평양 웨스트로 향하고 그리고 리얼 밤브 진짜 비행기가 이스트 대서양을 건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도를 대개 태평양 쪽만 봅니까? 그렇지만 지구봉을 보면 바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항해 시대도 대개 동쪽으로 가게 되면 인도 태평양을 가고 서쪽으로 가면 대서양을 가고 아메리카 대륙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not a single radar ping 레이더 하나 이름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no fighter response 비행기 한 대 이름 뜨지 않았고 no shot fired 한 발의 포탄도 여러분들 터뜨리지 않았대요. B2 비행기가 여러분들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레이더 핑 하나 전투기 대응 사격이 없었습니다. 미끼 폭격기는 서쪽 태평양으로 날아가고 실제 폭격기는 동쪽 대서양으로 날아가는 완전한 놀라움을 발휘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요일 날 오전에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 이건 이제 이런 작업들이 이제 국방장관하고 합동본부 참모총장 그런 나와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자, 이 미드나잇 해머 작전 허를 찌른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일면 톱 기사는 오블리터레이티드가 완전히 그냥 제거하다 싹 날려버리다 아마 이런 뜻일 겁니다.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날려버렸다. 이렇게 이제 이게 나오는데 그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란 by time as it wait response to US strike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캐롤라인 백악관 대변인으로 하여금 이런 발표하도록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란이 바이 타임 시간을 번 걸로 착각을 한 거죠. 하긴 뭐 그전에 깨달았도 뭐죠. 항공기 제대로 하나 띄울 수 없는 나라니까 뭐 대응을 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보시면은 좀 이렇게 속인 거죠. 이란을 이제 미끼를 가지고 상대방 시선을 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번에 동원된 비행기가 B2 스필릿 본래 아마 항공기 명이 있고 그다음에 무슨 항공기에 고유 이름을 붙이는 모양입니다. B2 스필릿 뭐 그다음에 B2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8대의 B2 플릿 편대네요. 편대 중에 13대가 토요일 날 작전에 참가했습니다. 큰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 정부가 스텔스기의 최종 기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고 기종 B2기를 21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중에 몇 대는 아마 작전 중에 잃어버렸을 겁니다. 사고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작전에 참가할 수 있는 비행기 총수가 18대인 거예요. 18대. 18개의 B2 플릿이라는 것이니까 편대니까 아마 B2 외에 그다음에 그 주변에 항공모함처럼 공중급유기나 뭐 그다음에 폭격기들이 셋으로 돼 있는 모양이죠. 그중에 13대가 참전했으니까 엄청나게 큰 그런 이번에 전투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 위에 현재 20발을 갖고 있는데 대단하네요. 미국 정부가 벙커버스트의 최고봉인 GBU-57을 20발을 스탁을 갖고 있는데 20발 가운데 12방을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엄청난 투자네요. 그럼 또 20발을 채워야겠네요. 여기 B2 한 대가 정비불량으로 이륙하다가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발은 나탄저에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마 다음에 시간 되면 B2 편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항공모함처럼 주력기인 B2 스텔스기가 있고 그 옆에 있는 공중급유기가 몇 대 따르고 그다음 호위기인 폭격기가 여러분 앞서 가지고 헷갈리게 하고 그렇게 여러분 운영이 되는 모양입니다. 1989년에 만들어졌네요. 1993년부터 여러분들 전투에 투입됐네요. 6,900마일을 공중급유 없이 나르는데 완전 군장을 하게 되면 뭐 현장이 줄어들겠죠. 이번에도 몇 번 공중급유를 받았다는데 그 공중급유를 받으면서도 전혀 여러분들 상대방한테 노출이 안 됐으니까 대단한 거죠. 18대의 B2 함대 중 13대가 토요일 작전에 참가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작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작전이 실패하거나 그렇게 했으면 대통령이 크게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안인 거죠. 그게 타업이 된다는 것은 영광도 있지만 참 힘든 자리입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총 B2 스텔스기 이런 편대 18셋 가운데 13대 셋이 여러분 이번에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그러면 계산이 나오네요. 13대 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5대가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태평양을 갔다는 거죠. 큰 전대였네요. 그다음에 이제 20개의 총 재고 20개의 GPU-57 가운데 12대 14대를 때문에 지금 재고가 6개밖에 없는 거죠. 빨리 또 이제 생산해 가서 채워야겠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 합동 참모 총장 제너럴 댄 케인 이제 차트를 이용해가 딱 설명을 하는 겁니다. 12대 B2 스텔스기 벙커버스트 12발 포도우2와 한 대 B2 스텔스기 벙커버스트 2발 나탄저2와 그런데 이런 비행기는 100몇십 대 125대가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상에서의 항공모함과 마찬가지로 스텔스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러분들 폭격기라는 것이 따라다니는 것. 총 13대를 투입한 겁니다. 미군이 지금 미국 공군이 운용할 수 있는 작전에 참가 가능한 B2 스플릿 스텔스기 18대 가운데 13대가 동원이 된 겁니다. 벙커버스트 재고 20발 가운데 14발을 쓴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큰 아니 근데 그 사이에 여러분 18시간을 날아가는데 그 사이에 공중급유기를 수차례 했다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몇 차례인지는 모르겠는데
18시간을 날아가는 겁니다. 비행조종사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컨맨더 담당 사람이 한 사람 탄다니까 2명이 탄다는 이야기죠. 18시간을 날아가는 겁니다. 경문에 18시간을 날아가는데 동시에 그 사이에 공중급유를 수없이 했는데 공중급유를 하는 사이에 들통이 안 났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어마어마한 거네요. 여기 보시면은 21일 토요일 날 미주리 공군 기지를 이륙한 B2 6대가 서쪽으로 향하고 있던 비행 추적 보도는 계략이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대대적으로 보도한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도. 어제 제 방송에 톱이 B2가 움직이다는 거지 않습니까? 같은 날 B2 13대는 동쪽으로 이동하여 이란의 가장 중요한 핵시설 공격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틀린 거죠. B2 몇 대입니까? 7대고 같은 날하고 같은 날 아니고 전날입니다. 전날 금요일 날 이게 딱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전날 태평양으로 향하는 B2는 토요일 날 떠서 갔고 그다음 여러분들 비행기는 금요일 날 뜬 겁니다. 자정에. 이번 작전은 B2를 이용한 초대형 벙커버스터와 함께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미국 잠수함이 공격에 합류하는 작전이었고 실제로 공격을 감행하는 대성을 걷는 B2 포격기들을 숨기기 위해 서쪽으로 향한 B2 포격기들은 정말 미끼 데코이 포격기였습니다. 진짜를 숨기는 것은 기습작전에 성공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축구로 한 페인트 모션을 쓴 거죠. 현대전에서 중요한 모양입니다. 기습작전을 해야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뉴저지에 있는 자신의 개인 클럽 골프 클럽이겠죠. 21일 토요일 오후 동부 표준시 한국 시간 일요일 아침 7시 무렵에 폭격을 하라는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비행기가 여러분들 날아가는데도 폭격 명령을 받고 날아간 게 아니고 폭격을 하게 하고 최종 폭탄을 투하하라는 것은 7시 무렵에 내린 것 같아요. 그죠? 한국 시간 아침 7시 무렵에. 대통령이 명령이 내리자마자 이거는 좀 오버올 것 같아요. 대통령 명령은 이 조금 전에 내려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명령이 내리자마자 일군의 B2 폭격기 그룹은 미끼 폭격기로 태평양 쪽으로 향하고 다른 그룹은 대서양 쪽으로 향하여 이란을 때렸습니다. 금요일 날 자정 무렵에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20개의 GPU-57 초대형 벙커버스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정리할게요. 뉴저지에 있는 개인 클럽에서 시간은 미정입니다만은 시장은 미정입니다만은 토요일 날 아침에 내린 겁니다. 토요일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명령을 내린 시점은 이란 상공에 진입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6시나 뭐 이 정도 됐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7시 34분에 백악관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건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0개 가운데 14발을 쐈고 미국 그럼 지금 재고가 여러분들 6발 남은 겁니다. 12발 나탄제 2발. 이스라엘 관리들은 며칠 동안 미국이 곧 포도 공격을 위해 전쟁에 동참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고 전쟁 결정을 내리는 기관인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토요일 밤에 소집되어 몇 시간 안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공습을 논의했고 이게 다 그래도 이런 비밀이 유지가 된 겁니다. 미국의 공격에서 비밀을 유지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서쪽 태평양 방향으로 향하는 미끼 B2 그룹이 등장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시선을 그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또한 동쪽 대서양 쪽으로 향하는 B2 그룹들은 통신을 최소한으로 유지했습니다.
하나도 들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정확하게 정리하게 해가지고 최종 공격 명령을 언제 내렸냐 이야기죠. 이걸 한번 여러분들 정확하게 최종 공격을 대통령이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 34분입니다. 대통령이 백악관 여러분들 뜰에 헬리콥터를 내려가지고 이동할 때가 아마 이 헬리콥터가 뉴저지 개인 골프 클럽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 트럼프 최종 실행 명령을 주다.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몇 시간 전인 겁니다. 7시 34분이니까 뭐 그 전에 여러분들 몇 시간 사이에 명령을 내린 겁니다. 비행기가 떠날 때 이런 명령을 받고 떠난 게 아니고 그냥 명령을 내렸지만 폭탄 투하 명령은 내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통령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란 공격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죠. 7시 34분 이전에 몇 시간 전인 겁니다. 그는 이란에 최대 2주까지 시간을 주겠다고 하면서 테헤란이 방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갑작스럽게 공격을 내렸다. 그러니까 금요일 자정에 미주리주에 있는 화이트맨 공군 기지에서 비투기 편대가 대서양을 이름 건널 때만 하더라도 최종 명령은 못 받았던 겁니다. 토요일 오후 뉴저지에 있는 개인 클럽에서 토요일 오후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전이죠. 몇 시간 안에 공격에 대한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의도이자 목표였습니다. 허를 찌르는 거죠. 그는 마지막까지 비밀을 지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고 단 몇 시간 안에 미국의 B2 폭격기가 이란 영공을 관통하여 포도우에 있는 이란의 지하 핵시설에 모두 12발을 투하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공격 잠수함은 에스파한과 나탄즈에 있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공격 결정은 일주일 전인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긴밀히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백악관 관계자들과 심의 끝에 내려집니다. 화요일 날 예비 승인을 했죠. 예비 승인을 했는데 예비 승인을 하고 난 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서 여러분들 보도를 하니까 좀 신경질을 낸 거죠. 왜냐하면 비밀이 누설됐다고 본 겁니다. 잠정 승인을 화요일 날 내린 겁니다. 화요일 17일 날 내린 겁니다. 공격 명령을. 그렇지만 투하 명령은 내리지 않은 거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한 주 동안 작전을 실행할지 말지를 두고 갈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지막까지 고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가 높은 것이 영광도 따르지만 참 힘든 일인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의사결정을 내린 사람 입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은 대단히 삶을 풍성하게 사는 그런 지름길인 거죠. 대통령이 힘든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지금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언컨디셔널 서렌더라고 외쳤다가 여러분 그다음에 뭐죠 2주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가 또 언컨디셔널 서렌더라고 했다가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고민을 끊이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발 가운데 폭탄을 여러분들 14발을 쏘고 18대 동원할 수 있는 비행기 가운데 여러분들 18개 가운데 7대를 다 동원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화력을 쓰는 중요한 의사결정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공격으로 말미암아 중동 분쟁에 휘말릴 것을 걱정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수없이 여러분들 보좌진들의 의견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본인이 결국 결정을 하는 겁니다. 17일 화요일 날 백악관 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공격 계획을 승인했지만
최종 명령을 보류하고 이란의 의중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잠정안은 17일 화요일 날 시츄에이션 룸에서 국가안보회의에서 내려졌고 그다음 최종 여러분들 공격명령은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오전 7시 34분 이전에 몇 시간 전에 여러분들 최종으로 여러분들 때려라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동안 장고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끊임없이 이란 당국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발언을 한 겁니다. 백악관 내부에 주초만 하더라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포격을 때려야 된다는 척 말아야 된다는 척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 정하고 난 다음에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트럼프는 화요일에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17일 화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의도를 숨겨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2주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 캐롤라인 백악관으로 대변인을 하여 발표하게 한 겁니다. 그게 다 뭔가 하니까 그냥 시선을 돌리기 위한 차원인 거죠. 왜냐하면 작전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본인 문제도 있지만 장병들의 목숨과 관련되기 때문에 17일 이후 트럼프는 주요 보좌관들과 함께 자신의 선택지에 대해 긴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스라엘 공격을 이용해서 이란 핵 프로그램을 승인하도록 협상을 강요한 대안부터 시작해서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직접 공격까지 대안을 놓고 숙고했으며 장고한 거죠. 본인이 책임지는 일입니까? 오늘 보시면은 이 세 군데가 폭탄을 맞은 겁니다. 순항 잠수함은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때린 겁니다. 400마일 바깥에서. 20일 토요일 날 뉴저지에서 마지막 통화를 한 후에 B2 스텔스 폭격기들은 포도우와 나탄재 각각 12발과 2발에 이제 현지 시간 오전 7시 34분 한국 시간 기준이죠. 토요일 오전 34분. 이란 공격을 위해 B2 폭격기들은 이미 20일 날 출발한 겁니다. 그 전날 자정 무렵에 18시간 걸립니다. 18시간. 중간에 여러 번 공중급유를 받아는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B2 스텔스기가 움직이게 되면은 주변에 공중급유기나 기타 폭격기들이 여러 대 따르는 것 같아요. 18시간 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군 조종사들이 체력이 좋아야겠네. 여기 보시면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제거되었는지는 아침이 되었어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제거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공격작전을 상세 내용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보시면은 2시간 전에 이란이 125대의 공중공격기 이상을 이용해 가지고 이번 전투에 참여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니까 미국 합참의장 댄 케인 장군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한번 총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미주리주에 있는 화이트맨 공군기지가 B2 스텔스기의 본거지입니다. 거기서 이란의 포도우 핵시설까지는 11,000km 6,835마일입니다.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비행시간이 모두 18시간이 걸립니다. 비행기가 20일 금요일 날 자정 무렵에 출발합니다. 비행지는 결정됐고 그렇지만 여러분 최종 폭탄 투하 명령은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일 토요일 날 아침에 7시 무렵에 이란 영공을 지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에 몇 시간 전에 이런 명령을 최종 명령을 내린 겁니다. 비행기가 18시간 여러분들 한 겁니다.
그리고 한 13대 중에서 7대가 출격했으니까 18대 가운데서 7대 그다음에 태평양 쪽으로 6대가 간 겁니다. 동쪽으로 7대 B2 폭격기와 공중거북이 다수 그런 폭격기 그래서 125대가 참가하는 겁니다. 7대 B2 폭격기하고 여러 대의 공중거북이 B2 폭격기를 의무화하게 한 여러분들 전투기들이 다 합쳐가지고 이번 작전에 125대가 참가한 겁니다. 18시간을 비행을 했고 여러 차례 공중거북이를 거쳤고 한 군데에서도 발각이 되지 않았고 공격지에 도착한 시점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토요일 오후 6시 30분 한국시간 기준으로는 일요일 오전 7시 30분 정도 여러분들 표적지에 접근하게 된 겁니다. 작전은 7시 34분에 8시 50분 한국의 토요일 오전 시간 기준입니다.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 거의 접근한 겁니다. 작업 종료가 되고 대통령이 손 틀었던 것이 8시 50분입니다. 오전 한국 시간이도. 미국 시간 기준으로는 8시 5분이죠. B2 및 미국 폭격이 이란 영공 진입하기 직전에 미국 잠수함은 이스파한 핵시설을 향해서 20여 발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거죠. 이것도 이런 적의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그 고농축 우라늄이 핵무기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것이 보관되어 있는 것이 이스파한 핵시설인데 거기다 여러분들이 20발을 먼저 때린 겁니다. 그리고 B2 이란 영공 진입 이후에 미국은 이란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서 고고도와 고속 전투기를 전방에 배치해서 B2를 보호하기 위한 미끼로 사용했다. 항공모함 주변에 호위함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B2 스텔스기 같은 경우도 단독 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앞에 정지 작업을 벌리는 비행기들이 뜨는 겁니다. B2 폭격기가 포도와 나탄즈에 접근하자 미국의 다른 전투기들이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사격을 가합니다. 선두 B2가 포도에 벙커버스터 2기를 먼저 투하하고 이어서 B2 5대가 순차적으로 10기를 한 대가 이런 2발씩 갖고 있으니까 2기씩 12기를 떨어뜨립니다. 나탄즈를 향한 또 다른 B2기가 벙커버스터 2기를 투하합니다. 3개의 핵시설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후 6시 40분에서 7시 5분 사이에 모두 다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오전 6시 40분 7시 40분 7시 40분부터 여러분들 몇 분 사이에 모두 다 작업이 정리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이게 한국 시간 이게 미국 시간 미끼를 여러 개 쓴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전쟁을 어떻게 보느냐. 이스라엘 정치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한 이틀 전에 다뤘지만 오늘 한 번 더 여러분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정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승리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정권 시장이 막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란 전쟁에 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여기 보시게 되면 주식이 계속 뛰는 겁니다. 우리 이름 코스피 지수와 같이 TA125 인덱스입니다. 한번 소개해 드렸죠. 별도로 한번 여러분 조사해 보니 S&P 500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겁니다. 전쟁 중에도 끊임없이 주식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5일 동안 전쟁이 터졌어도 여기 사람들은 일요일 날 시장을 열죠. 토요일 날 시장을 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 신앙하고 여러분들 연결돼 가지고
오늘 시장도 많이 올랐습니다. 1개월. 뭐 전쟁 속에서도 계속 주식시장은 오르는 겁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비해서 아주 주식시장은 작네요. 한국이 1조 6,800억 정도 되고 이스라엘이 한 4,160억 달러 정도가 되네요. 인구가 작습니다. 985만 명입니다. 이스라엘이. 985만 명 가운데서도 또 뭐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경제활동을 안 하지 않습니까? 몇십만 되죠.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기 보시죠. 어제 소개해드렸던 이스라엘의 참모 총장. 진짜 여러분 장군처럼 보이죠. 훌륭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장군처럼. 예알 자미르 중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실존적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쟁 질 수가 없습니다. 장기전도 하겠습니다. 이란이 지금 2500개 지대지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2년 이내에 8000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 이야기죠. 이 장군 눈빛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징징 짜는 이런 장군들을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장군들 여러분들 눈빛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나라는 독립을 유지하겠죠. 정신이 살아있어야 여러분들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정신이 썩어가지고 이런 기생충 정신이 시대 정신이 되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기생충 정신이 시대 정신이 된 나라는 독립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장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군. 이란 탄도미사일이 텔아비브와 하이파에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주요 항공도 폐쇄가 대상가는 철수하고 방공으로 매일 오고 가는 생활이고 툭하면 이런 사이렌 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신은 뜨거움 그 이상으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거래되는 이스라엘 정신은 토요일날 문을 닫습니다. 금요일 문을 닫죠. 경고함 지난 주말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인 겁니다.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굉장히 냉정하게 하죠. 미국이 공격한 일요일에도 이런 정시가 많이 오른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나라의 기백이 살아있는 겁니다. 전쟁 개전 이후에 초기에 짧은 침체를 거친 이후에 빠르게 시장이 반등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경제는 대규모 예비군 동원과 여러 전수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음에 불구하고 거의 2년 전 가자 지구 전쟁이 시작되는 놀라울 정도의 회복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3%에 가까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폭탄이 떨어지고 이런 나라가 뭡니까 아우성이라도 다 뭐죠 이렇게 나라를 재정 적자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확대되었지만 전비 때문에 경제는 예상을 뛰어넘는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7일 날 가자 정착존에 대한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난 이후에 2월 12일까지 TA123 인덱스의 총 수익률이 46%입니다. S&P 500이 40%죠. 이스라엘 이란 전쟁 개전 이후에 주가가 8% 뛰는 겁니다. 이스라엘 화폐인 셰켈이 강세를 유지하고 국채도 안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이스라엘 투자자들은 지금 대담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개월 동안 이스라엘 안보 환경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이전만 하더라도 하마스 헤즈볼라가 어마어마한 미사일과 폭격단을 이런 비축하고 있고 서한 지구는 불안했고 이란과 시리아가 육상 통로로 원활함 등의 여러 측면의 위협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여러분들 다 누른 겁니다. 하마스가 약화가 되고 헤즈볼라는 후퇴하고 아사드 정권은 무너졌고 이란 군사 핵 인프라는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은 겁니다. 먼지가 가라앉으면 더 많은 외국인 투자가
이스라엘로 몰려들 겁니다. 유명 투자자인 고절한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거죠. 젊은 날 여러분들 생계를 위해서 한참 열심히 뛸 때도 정신이 육체를 지배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자강불식, 자립자존, 독립정신, 빈대정신의 탈피, 기생충 정신의 탈피 이런 게 있어야 여러분들 가족들 먹이고 입히고 독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세월이 흘러가 여러분들 현직을 좀 떠나서 나이가 들어가는 세월 속에서도 관뚜껑에 여러분들 못을 박는 순간까지 자립자존의 정신을 잊지 않고 그래야 여러분들 살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의지하고 나라에 의지하고 징징거리고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다 정신이 있어야 여러분 살아나는 거지 않습니까? 청년기도 그랬고 중년기도 그랬고 장년기도 그랬고 노년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기백이 살아있어야 되고 독립정신이 살아있어야 되고 자기 삶을 끌어가는 건 마찬가지로 한국가의 시대 정신이 뭐죠? 기생충 정신이 지배하고 빈대 정신이 여러분들 지배하고 뜯어먹는 게 지배하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질이 챙기려면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군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남자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의 참모총장인 예알 사미르 이름 중장 자미르 중장 이름 얼굴 한번 보란 말입니다. 뭐 이게 유대인이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한 남자가 자기 미션에 충실한 그게 얼굴에 다 써져 있지 않습니까?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국은 진짜 정신을 잃은 복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모르는 사이에 나라가 너무 이런 퇴락을 해버린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퇴락을 했는지는 저는 한 4, 5년까지 몰랐죠. 한 20년 정도를 그냥 사적인 영역을 위해가 뛰다 보니까 공적 영역에서 뭐가 돌아가는지 몰랐는데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이 남자 얼굴 하나가 너무나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 있죠. 이 사진 하나가 어제 내내 기억 속에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가 살려면은 정신이 살아야 되고 정신이 살려면은 정직해야 되고 반듯해야 되고 올곧아야 되고 훌륭함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고 성실함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고 사기치지 말아야 되고 조작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나중에 다 여러분들 뭡니까? 노예근성이 정신을 여러분들 먹게 되면은 그냥 나라 전체가 골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럼 이 포도우유에 이게 이제 핵처리